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권 내 권력교체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압승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친박계인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서 친박계 서청원 의원을 큰 표차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결과를 보면은 당내에 친박 주류가 대거 탈락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비주류, 비박근혜계의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의 구성을 보면은 최고위원 중 친박계는 당대표 경선에서 떨어진 서청원 의원 딱 1명입니다. 그리고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있는데 이완구 원내대표는 주류측이고 정책위 의장인 주호영 의장은 친이계입니다. 나머지 2명은 지명직 최고위원이라고 하는데 김무성 대표가 마음대로 지명하는 사람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할 때 김무성 대표가 일부러 친박계를 지명하지 않는다면 9명 전체의 최고위원 중에서 친박계는 단 2명만이 됩니다. 지난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비박계 정의화 의원이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이른 시기에 당과 국회에서 친박계가 물러나고 다른 세력에게 권력을 넘겨준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당내 권력 교체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집권당은 그런 비판에 반응하고 적응할 줄 안다는 반응성, 유연성이 있음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을 따라갔다가는 정권이 망하겠다는 인식이 집권 세력 내부에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늦은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선거 과정에 이걸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6.4 지방선거 때 시민들이 실망을 했으면서도 그 실망을 정치의 선거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한 번 더 정치적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선거 이후 2기 내각을 새롭게 출범하겠다면서 총리도 부적격자고 부총리도 부적격자를 지명을 했고 다른 많은 장관들도 문제가 많은 인물들을 지명함으로써 정부가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기 내각에도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실망감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 민심이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마음껏 표출된 당내 선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늦은 박근혜 심판이다. 그런 점에서 늦은 심판, 심판의 지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야당이 못한 심판을 여당이 스스로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왜 늦은 심판을 했을까요? 시민들은 여야 대결이 장인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는 여당 대신 야당을 선택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야당이 박근혜 정권이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그런 지방선거의 결과를 초래한 이유의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면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식의 심판, 즉 새누리당 전당대회라는 장을 통해서 박 대통령을 심판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야 간 힘의 이동이 초래할 그 갑작스러운 변화, 6.4 지방선거에서 만일 야당에게 압승을 하도록 그렇게 했을 때의 힘이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그런 불안한 변화 대신 집권 세력 내 권력을 이동시키는 저부담의 심판,
혹은 점진적 변화를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야당을 집권 세력 심판의 도구로 삼지 않고 집권 세력 내 다른 파벌을 심판의 도구로 활용했다. 말하자면 대리 심판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여당 내 야당의 등장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야당은 박근혜 정권 내부에 위기가 왔다, 경고등이 켜졌다고 좋아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야당을 정권 견제의 도구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겁니다. 이명박 정권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명박 정권의 견제 세력은 야당이 아니라 박근혜 의원 중심의 집권 내 반이 친박계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이 세력이 결국은 대선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야당이 아니라 여당 내 반대 세력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번 박근혜 정권에서도 견제 세력이 등장을 함으로써 야당이 아니라 집권 세력 내 박근혜 비판 세력이 형성이 된 것이라면 야당으로서는 불길한 것이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여당 내 야당이 등장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대안이 박근혜 정권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당은 야당과 달리 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이 없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실패할 때 차기 대권 주자들과 함께 공멸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박근혜 정권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인물들이 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박근혜 정권이 실패하더라도 내부의 대안 세력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야당이 긴장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입니다. 먼저 좋은 소식으로서의 전당대회를 보겠습니다. 우선 집권 세력으로 봐서 수직적 당정 관계, 기존의 그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서 수평적 당정 관계로 변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직 관계라는 것은 위에서 대통령이 실수하면 밑에까지 모두 동시에 모두 다 실패를 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지만 수평적 관계라는 것은 실수나 실패가 어느 한쪽에 있다 하더라도 예방하고 견제를 함으로써 실수나 실패를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시 집행체제, 대통령이 지시하면 당과 정부 모두가 대통령의 지시를 집행하는 이런 단순한 지시 집행체제였다면 이제는 집권 세력 내에 협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실 인사, 국정 무능을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내부에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동안 야당 무시의 정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야당을 의식하는 정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강조했지만 여야 대화 정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새로 선출된 여당 지도부와 만나기로 했고 또 이미 야당 원내대표와도 정례 회동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로 대화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겉도는 국가 개조론이 실질적인 쇄신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선전과 구호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권으로서 7월 30일 재보선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실정 때문에 매우 비관적이었었는데 전당대회 결과로 오히려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 내부의 견제와 비판이 가능한 그런 건강한 정권이다. 이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할 상황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소식입니다.
여건으로서는 정권 초기인데 벌써 권력 내부의 균열이 발생한 겁니다. 박근혜 비판 세력이 당을 장악함으로써 당과 대통령 권력간의 대립과 충돌이 생길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이로 인해서 대통령 조기 레임덕도 가능해졌습니다. 김무성 당대표는 대권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집권 세력 내 새로운 권력의 축이 형성된 것이나 다름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점차 집권 세력 내 권력의 중심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할 경우 권력의 구심점이 대통령에서 차기 대권주자 중심의 미래 권력으로 권력 이동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타협하면은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방식의 통치를 고수하거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박 대통령이 자기 페이스를 잃으면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혼자 지시하고 명령하면은 나머지는 무조건 따르는 그런 상명하복, 일사불란의 국정 운영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런 것 외에 다른 리더십은 행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매우 낯선 리더십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그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7월 30일 재보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야당으로서는 6.4 지방선거에서 하지 못했던 정권 심판을 이번 재보선 때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견제가 가능한 당 체제로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심판론이 먹히기가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새누리당을 비주류가 장악하게 됨으로써 비주류가 정권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또 다른 실수와 실책을 하지 않는 한 야당에게는 불리한 정국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당초 이번 재보선의 경우는 여당이 과반을 유지하느냐, 겨우 몇 석, 4석, 5석을 유지할 것인가, 이게 관심사일 정도로 여당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전이 왔습니다. 거꾸로 야당이 위기 상황입니다. 야당이 과연 이번 재보선에서 몇 석을 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론적으로 급격히 반전이 됩니다. 매우 흥미있는 재보선이 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이대근이었습니다.